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이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좀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당대표 시절에 줄곧 이제 본인과 그 가족들의 게시물 작성을 부인해왔죠. 그런데 이번 윤리위 조사 결과 가족 작성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동안 진상 규명을 피하고 사실과 다른 이렇게 해명을 해왔던 게 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분의 이제 측근들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호선 감사위원장을 타겟팅해가지고 이제 그 당무감사가 공적인 조사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을 무마시키려고 혹은 이걸 형해화하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타도를 많이 벌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고 좀 저 사람들 지금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거 보면은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그런 행보가 과연 민주주의의 어느 부분과 합치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A4용지 8장 분량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친한계가 주장하던 이른바 뭐 그 68년생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굉장히 동명이인이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IP에서 이 고작 두 개의 IP에서 5명의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한 1000몇 개에 달하는 어떤 글을 썼고 그 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게시판이니까 뭐 임금니도 욕하는데 뭐 동료는 욕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것은 욕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른바 가족을 동원해서 IP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비난 댓글을 달고 마치 이것이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환기를 시켜서 언론사에 이걸 전달하고 언론사에서 국민의힘 단계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또 친한계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당내 정적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정점식 당시 정책의 위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했던 드루킹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즉 본인들에게 특정하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혹은 본인들한테 특정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환기시키고 마치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언론을 호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기자회견하고 민주주의 지키네 만에 이런 이른바 쇼잉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드루킹은 그래도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 방법이 그런 드루킹이란 잘못된 방식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쓴 방식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겁니까? 당내 동지들을 이기고 대통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저는 타겟도 잘못됐고 그 방향성도 잘못됐고 수단도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선을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리위에서도 이게 단순한 비판이 아닌 해당 행위이자 윤리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신데 이제 이런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동훈 대표 적절하지 너무 않았고 그리고 초기에 본인이 당대표일 때 그냥 이걸 부인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주변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정하고 다만 좀 뭐 아무래도 감정적 표현도 있었고 했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그 게시물이 뭐였는지는 조사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와서 그때 인정한 건데 뭐 굳이 또 다시 조사 이랬을 텐데 아무튼 여기 돌아오면 다만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당이 무엇이냐.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당을 뭐 사실상 몇몇 특정 소수인들이 마치 당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정당은 비범인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전체의 총의가 모인 하나의 그 관념체가 결국은 당인 건데
물론 그 구체적인 유력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음해하고 막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곧바로 해당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관계가 구성이 되느냐. 그 막상 또 그 개별 개인들 그 피해받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뭐 한다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곧바로 뭐 해당 뭐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해당 행위에까지 나아가서 이제 논리 구성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 논리를 너무 관철하면은 매번 그 당대표나 그 소수의 그 뭐 어떤 그 유력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당장 이 코어 지지층들한테 코어 당원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그 제3자가 볼 때는 뭐야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서 결국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정당이 할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제명까지 이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네, 의문을 좀 또 표해 주셨네요. 그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단계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지금 사실 여기에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때 62%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는 거의 뭐 4위도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 말은 그분을 지지했던 그 62%에 달했던 당원들이 다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돌아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서라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느냐. 이 단계 사건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 뒤에 뭐 탄핵에 대한 찬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뭐 한동훈 대표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김대섭 의원이나 뭐 김영태 의원도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그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직권으로 그걸 막았고 단계를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걸 축소해서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당원들의 알 권리를 본인이 짜깁기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과해라라고 했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TV조선에 나와가지고 강적들에 나와서 마치 내가 사과를 하면 이것이 다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논리는 장동혁 대표한테 본인들이 그렇게 뭐 계엄에 대해 사과해라, 뭐 윤핵인 사과해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본인의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원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아까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모인 어떤 그들의 의견의 결사체인 것이고 당 지도부는 그걸 대표해서 그걸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권한에 사용되는 건데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심지어 당원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단계 사건은 분명히 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가 44%가 나왔었고 과다가 22%였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결국 한동훈 스스로 이 사태를 만들었고 한동훈 스스로 지금 자기의 제명을 이끌어낸 거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본인이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한 것이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국민 당원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신의 제명을 막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박정은 의원 등 친한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당사 최악의 비민주적인 결정이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정당사 최악 뭐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다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게 가해진 이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이 법리 영역이 다투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 결론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했으면 가처분 신청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죠. 지금 효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최고위에서 이거 의결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거 가처분 신청해도 못 해요.
왜냐하면 효력이 남아 있을 때 해야 가처분 신청이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아 사실. 그래요? 최고 의결이 돼야지 비로소 가처분의 대상이 생기는 거라서 아, 그래요? 기다리고 제가 잘못 있을 알고 겁니다. 있었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본인이 가처분을 안 한다고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처분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해라. 해서 한번 법원에 다퉈보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뭐 법원은 물론 정당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만 본다라고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 때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막겠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좀 눈꼴 사나운 부분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는데 하시는 행동들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야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박정화 의원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참 존경했던 의원인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에 반대했고가 호불호를 결정하지 않아요. 한동훈이 했던 그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당 사상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단계 여론조작은 그럼 뭡니까 그거는? 왜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그거는 굉장히 축소해서 의미를 축소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 당무감사위원회가 자기들의 어떤 직권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윤리위원회가 소명기회도 줬으나 한동훈 대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와서 왜 이제 와서 그 결정의 어떤 그 찬반을 논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좀 스텝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가처분을 생각했는데 가처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뭐 동감하는 게 좋은 단어 다 갖다 쓴다 이게 너무 멋있으려고 해요. 사실은 정치인은 좀 안 멋있는 순간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은 사실 그 법리적인 얘기를 좀 더 한다면은 최고위는 사실 전당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가장 민주적 그 정당성이 가장 높은 그 기구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 민주적인 거예요. 사실은 옳냐 틀냐는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정상상 최악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는 표현은 사실 쓰기 적절하지 않고 다만 그 징계의 수위가 과하냐 덜하냐에 있어서 만약에 내일 최고에서 제명으로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저는 거기서 이제 법리적 다툼을 좀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최고이면 한 2년 이렇게 하겠어요. 당원권 정지. 그 정도로 하면은 사실은 그 법원에서 인용해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 어느 정도 정당에는 자율적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고 뭐 굳이 가처분 특히 안 한다고 한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로서는 그 감각이 있으니까 가처분 단계에서도 그 실제 사실 심리를 할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단계에 정말 쓴 게 뭐고 뭐냐.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사실 당무감사에서 얘기하고 윤리에서 얘기해도 주장이라고 보겠지만은 법원의 판단에 담기면은 그거는 이제 객관적 사실로 볼 거거든요. 대중들이. 그럼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정치적 공간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안 할 텐데 뭐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창당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창당도 참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포지션이 확실하게 있고 네. 제가 뭐 저의 판단이 좀 틀렸습니다만은 저는 개혁신당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개혁신당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응원합니다.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뭐 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합당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색깔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정체성도 다르고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의 레이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또 다툴 영역에서 다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런 개혁신당이라는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조국혁신당 포지션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모라토리엄의 위기에 선 거는 이거 다 본인이 자초한 거다. 본인이 자초한 거다.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네, 사실 이번 이제 제명 처분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던 팬덤이 국민의힘을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좀 다가온 상황인데 이제 5개월인가요? 네, 이렇게 다가온 5개월이죠. 상황인데 표 집결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표 집결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공학적으로 누구랑 뭐 힘을 합치면 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미래한국가 그 2020년 총선 때 이겼겠죠.
그런데 그때 뭐 빅텐트다 이른바 뭐 반문재인 연합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다 들어왔었어요.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때의 실패가 지금도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이다. 물론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는 윤호개인 안고 가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주장에도 일가견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윤어게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박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윤어게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딱 잘라서 너는 오늘부터 윤어게인이니까 지방선거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한동훈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했던 행위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저는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선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보수 정당으로서 선거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등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은 뭐 윤호개인이 뭐냐는 논란도 분명히 사그라질 것이고 대한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 상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잘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이죠. 15일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확정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